이번에는 교수님의 고향 네. 대전이에요. 대전. 이번 주제가요. 사건 의뢰 비긴스래요. 비긴스. 비긴스. 경찰 생활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얘기들, 전공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 진술 분석할 때 초창기 뭐 그런 얘기들 왕창 풀어놓을 거예요. 대방출.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맞는 날이에요. 아우 좋네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 흔치도 않고 예, 예. 뭐 사건 의뢰 정도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오늘 인터뷰한 거는 사실 이제 이 책입니다. 저는 이제 책 보면서 제일 먼저 제가 뭐 때문에 염 교수님 제일 먼저 감동했을 것 같아. 책 보자마자 딱 그 제가 이거 하고 그 느낀 게 있거든요. 제목입니다. 제목. 이게 형사들이 아마 일선에서 근무하는 형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이면서도 가장 한이 서린 어떤 어휘일 수도 있어요. 지구 끝까지 쫓는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직접 쓰신 네. 우리 이제 현직입니다. 아직 현직이죠, 그렇죠? 네. 현직 후배님이라고 저는 해도 되겠네요. 우리 네. 전재용 지금 현재 직함이 과장이니까 네. 우리 전재용 과장님 모시고 책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 책 속에 들어있는 녹아있는 어떤 사건의 이야기 등등을 좀 궁금한 거 좀 여쭤보면서 예. 진행을 해볼게요. 예, 저는 서울 서초경찰서 경무과장 전지용입니다. 인터폴 계장으로 오래 근무했고 근무하면서 해결했던 주요 사건들, 기억나는 사건들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지구 끝까지 쫓는다는 제목을 어떻게 착안하셔갖고 말하는 게 끝까지 쫓아야 된다. 아. 뭐 그런 거에 그리고 또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 많이 쫓기 때문에 네. 거기다 이제 지구라는 저 걸로서 해외니까 나중에 이제 우주까지 쫓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인터폴 계장을 몇 년 하셨죠? 저는 횟수로는 8년 했습니다. 와, 오래됐네. 단일보직에서 인터폴 계장을 예. 8년 했다면 대단하시다. 최장수 기록일 것 같은데 경찰 예, 내부에서. 맞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그 해외 관련된 굵직한 사건, 뭐 파타야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 최근에 나는 각종 그런 사건 관련돼서 인터폴 적색수배에 해당되는 내용들, 예. 그거는 거의 다 그러면 그렇죠. 본인이 거의 다 했다는 얘기인데, 예, 저희 부서를 다 거쳐갔죠. 그렇죠. 예. 그럼 저 외사 업무가 완전히 특화되셨잖아요, 예. 과장님은.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외사 업무 특화하면서도 형사들 이렇게 교육 가보면 자기 주특기를 좀 선정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예. 되게 어려운 업무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걸 왜 이렇게 본인의 방향성을 그렇게 찾으셨어요, 과장님은요? 저는 처음에 이제 네. 간부부에 들어올 때부터 네. 그 일반 간부부생이 있고 뭐 세무 있고. 외사 세무에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게 좀 없어졌는데 저는 외사로 외사로. 예, 그 외국어하고 뭐 국제법 관련된 그런 공부를 시험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이 책 저 염 교수님하고 저 받았죠. 사인한 거 직접 사인을 받았는데 받았어요, 예. 예.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꼭 권해보고 싶어요. 한 번씩 그 읽어보시면 아마 그래도 생소한 분야라고 생각되는 외사 관련된 거, 예. 이 부분은 완전히 보충될 것 같다는. 이렇게 책을 그러니까 방대한 내용인데 보니까 이게 쓰시게 된 이유가 과장님 뭐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일단 제가 이제 인터폴 업무 오래 했는데 네. 막상 나와 보니까 다 이제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했던 업무들이 다 이제 흩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다 이제 지나가 버리고 한번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제가 기록을 남겨야 그 후배들이 이런 일도 있었고 이때는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느껴서 관련된 업무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해외 범죄나 이제 국제성 예. 범죄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국내 범죄 수사 해보셨을 텐데 예. 이게 국내 범죄하고 국제성 범죄하고 뭐 차이가 좀 있어요. 장소의 문제거든요. 그렇지. 장소의 문제인데 요즘에는 해외로 나가기가 너무 쉽고 맞아. 간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벌어졌던 범죄 자체가 해외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면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빨리 범인을 잡을 수 있는데 해외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경찰관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권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서. 예. 협업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국내에서 그 수집할 수 있는 주요 첩보를 수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그게 있어야 이걸 주면서
누굴 검거해달라고 해 검거를 해주지. 아, 그 나라에다가 예, 그 협조 나라에다. 청원할 예, 때. 예. 그렇지. 뭐 터무니없이 뭘 던져주고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예, 반대로 생각하면 뭐 미국에 있는 뭐 제임스를 한국에서 잡아달라 막연하게 그러면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최소한 어느 지역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 아, 해줄 구체화 수 있는- 예, 예. 대상을. 예. 대상도 구체화하고 그 사람이 뭐 거주하는 지역 아니면 자주 뭐 출몰하는 지역까지 구체화를 해줘야 잡을 수가 있죠. 해외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범행을 저지르고 뭐 도망가는 경우와 예. 해외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도망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어떤 게 좀 더 많으세요? 이게 왜? 가장 많은 거는 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하고 도망가는 거. 아, 그게 3유형인데요. 삼유형이요? 예, 그게 제일 많고 오. 나머지들은 크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죄를 짓고 예, 외국인이. 예, 예. 한국이 그렇게 그 도망댕기기가 유리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외국 사람들이 지네 나라에 사고 치고 한국으로 구태여 숨지는 않죠. 예. 쉬운 나라는 아니잖아요. 숨을 이유가 없고요. 예. 한국 경찰이 좀 잘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금방 잡히고 삼면이 바다고. 예, 그리고 또 위에는 북한이고. 북한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약간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지금 마약이 많이 들어오는데 무슨 얘기냐. 근데 이건 종류가 틀린 그 겁니다. 얘기 많이 나오잖아. 종류가 틀린 겁니다. 마약은 그 범죄의 물품이 들어오는 거고 범죄인은 들어오지 않죠. 그렇지. 예. 그렇죠. 마약을 한국에 공급해서 자기가 수익을 챙기는 거는 그 사람들은 다 외국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 인터폴 같은데 뭐 적색 수배한다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게 예. 인터폴 수배가 뭔지. 특히 적색 수배. 예, 예. 이거 구분하는 뭐 기준이 좀 있을까요? 쉽게 알 수 있는. 인터폴 회원국이 지금 196개국인데 아, 196. 그게 유엔 유엔가입국보다 많죠. 예, 지금. 많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서로 합의를 한 겁니다. 이 적색 수배가 있을 때는 이 사람을 잡아서 상대방이 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잡진 않더라도 국내 입국 차단 그 정도까지는 해주자라는 합의가 생겨서 이제 적색 수배가 만들어진 거고 네. 국내 영장에 나와야 되고 범죄가 중요해야 됩니다. 중요 중요해야 범죄. 중요 범죄. 일단 살인, 강도, 강간처럼 강력 범죄. 그리고 재산 범죄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 5억 이상이죠. 예, 5억 우리 이상. 그 특경이네. 예, 특경법 그 네. 기준에 따라 맞춘 거고요. 네. 가장 문제되는 거는 조직 범죄입니다. 네, 조직, 보이스피싱, 조폭들. 예,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 범죄. 범단. 예, 그리고 여기에는 미치지 않지만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요청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전세금 사기인데 4억 9,900일 수 있거든요. 애매하다. 예, 그리고 한 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고 물품 사기 몇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많죠. 피해자가 예, 많은. 피해자가 많은 거 그런 거는 저희가 예외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네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조폭은 제가 그 전에 조직폭력 담당할 때 조폭은 행동대장급 이상. 예, 예전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 좀 안 하더라고. 낮췄습니다. 안 하더라고. 예, 조직 범죄면 다. 그냥 그 똘마이들 다 하더라고. 예, 왜냐하면 그 선배님 말씀하신 그 똘만이 이제 하위 조직원을 잡아야 그렇지. 또 위에가 위액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선 달라고. 예, 예. 지금 이 책에 들어있는 그 사건 관련된 거 몇 가지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예, 예. 김미영 팀장이 최근에 도망가다 좀 요즘 난리잖아요. 예, 예. 근데 도망갔어, 좀 지금 약간 현재. 화탈하지 않으세요? 예, 좀 나오면서도 걱정됐던 게 김미영 팀장 빨리 데려와야 되는데 현재 이제 사건 계류가 돼서 예. 그때 못 데려왔거든요. 김미영 팀장이 이제 대출 상담해주는 팀장이라고 그렇게 그게 예, 저도 김정이 받은 적 있어요. 해서 그 사람이 공무원이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맞나요? 그게? 예, 그때 예. 그 경찰 출신이라고 저는 또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경찰 출신을 저희 부서에서 미리 언론에 공개했다. 아, 오해도 받았는데 그거는 이미 2013년도 당시에 예. 그 다 오픈이 된 얘기였습니다. 경찰 출신이다. 수사팀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니에요. 예. 지가 보이스피싱 잡던 놈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이 여우 같은 놈이야 이거. 그 김미영 팀장 수사가 되게 어려웠다고 뭐 언론에도 나오고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런데 했죠. 그때 애로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2013년에 그 사건이 돼서 주요 피의자들은 한국에서 검거가 됐고 그 핵심적인 총책하고 주요 조직원들은 중국에 있다가 다 필리핀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중으로 뛴 거네요. 예, 예. 2019년도에 저희가 서울청 인터폴
공조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외국에 그 도망간 피의자들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팀인데 김미영 팀장 관련된 주요 조직원들이 필리핀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집을 예. 하셔갖고 필리핀 경찰한테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셨을 텐데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얘기 좀 이게 해줘. 말이 잘 안 통하고 일단은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적죠. 지네 그렇죠? 나라에 예, 주니까?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첩보는 국내에 있는 인터폴 공조팀에서 첩보를 수집하고 그 확인은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하고 국외도피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 경찰관들을 파견해 보냈습니다. 근데 그 직원들이 그 첩보가 맞는지 그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저희 코리안 데스크가 확인하는 과정을 저희가 그때 일주일에 회의를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그러니까 화상으로 나머지는 다 잡았었는데 이제 총책에 대한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코리안 데스크를 근무했던 친구가 우연히 이제 교민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교민들하고. 예, 교민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 옛날에 뭐 그 보이시피싱 관련된 걸 하는 사람이 어디 필리핀 나가시티라는 지역에 뭐 있다는 소문이 있다.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지나 보내지 않고 유심히 이제 한 거죠. 근데 나가시티가 이제 마닐라에서 한 400km 정도 차로 가면 저희 길이 안 좋아서 한 10시간 걸려서 한 번에 못 가니까 나가시티가 고향인 필리핀 경찰을 수소문해서 아이고야. 예, 그 친구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한국인 마트를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국인 마트가 운영하는 사람들을 다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제공을 한 거죠. 거기 김미영 팀장 키도 크고 좀 덩치도 있어서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지문을 보내줬습니다. 지문. 예, 지문 확인할 수 있게 필리핀 이민청의 그 직원들하고 미행을 해서 이제 주요 일상 노선, 그렇지. 동선을 이제 노선을 따서 이따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잡자해서 바로 잡은 거죠. 그때 그러면 출동한 사람은 코리안 데스크하고 그쪽 현지 경찰. 예, 현지 이민청. 이민청. 예, 이민청.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요. 피해자 예. 대부분 한국 사람인데 근데 왜 필리핀에서 구속이 되고 그 교도소에 그때 그럴까요? 그 사람이 있었던 때는 교도소라기보다는 네. 법을 어기는 외국인들이 보호하는 수용소였어요. 수용소 우리나라 저 불법 체류자 검거하면 그렇게 일시 수용하는 그런 수용하는. 것처럼 뭐 생각 같아서는 필리핀에서 그냥 검거해가지고 즉시 우리한테 넘겨줘서 데리고 왔으면 게임 끝나는 건데 네. 필리핀에서 자기네들 자국 내에서 뭐 잘못된 혐의가 있는지 그 조사하겠다 하면서 수용해놓고 데리고 있다 놓쳐버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예. 필리핀 당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 경찰 당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 예. 실제로 그 필리핀 내에서 그들이 저지른 그 범죄를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걔들 신병 확보하고 예. 막말로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나중에 보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전에 간혹 이제 그런 비리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 박광렬이 네, 탈옥했을 박광렬 때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한번 물갈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심도 사실 합리적인 의심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필리핀도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좀 체계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퍼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고. 아니 하도 뭐 마사랍 코리안 했어서 맛있는 한국인 하면서 빼먹을 생각 그러고 이제 그 뭐 셋업 범죄 같은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 드린 것 같고. 그럼 김미영 팀장은 지금 우리 정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거? 깊숙이 숨지 않을까. 필리핀 자체 내에 숨을까요? 딴 데로 뜰까요? 딴 데 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 내부에 있는 게 예. 제일 나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필리핀이 잘 알기 때문에 외부로 간다는 건 또 그게 또 쉬운 게 아니니까. 걔 입장에 리스크가 있겠죠 또. 예. 말 나온 김에 우리 아마 구독자님들 저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국지국지간 게 몇 곡지 되는데 예. 박광렬이 건 있잖아요. 예. 최근에 했던 드라마 이제 카지노. 네, 카지노. 카지노에서 찰린가라고 네. 나온 네. 그 친구로 모티브를 한 건데 박광렬이가 원래 참치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참치. 예. 갑자기 그렇게 된 거로 저도 좀 의아한데 한국에서 사기치고 이제 도망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망한 사람이 이제 박광렬 지인 소개로 박광렬 소개를 받은 거예요. 소개를 받고 그 박광렬 이제 숨겨줬죠.
박학렬한테 투자를 한 것 같아요. 돈을. 투자했겠지. 예, 몇십억 투자했는데 그 돈을 제때 못 주니까 그게 갈등이 돼서 이제 박학렬이 그 3명을 사탕수수밭에서 죽였잖아요. 예, 죽여서 이게 사탕수수밭 사건이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같이 저랑 같이 근무했던 그 이지훈 경감이라고 있는데요. 사진을 하나 확보를 합니다. 근데 그 사진에 네프킨이 이제 그 호텔 명이 있어가지고 네프킨에. 예, 이민청하고 급습을 해서 검거를 하게 됐죠. 박학렬이 이제 탈옥을 2번 합니다. 맞아, 2번 했잖아. 예, 그 처음에는 아까 말했던 이민청 수용소에서 탈옥을 했고 그 건물이 2층 건물인데 이민청 수용소가 위에 이제 천장을 뚫고 탈옥을 한 거예요. 아, 잡힌 거는 필리핀 경찰이 잡았어요. 잡아서 저희랑 공조를 했지만 저희가 준 첩보는 아니지만 필리핀 경찰이 잡았고 그 이민청 그 수색 팀장이 있는데 밥이라고 그 친구가 저한테 아이 박학렬 여기다 놓으면 안 된다. 도망간다고. 예, 좀 그 보안이 좋은 데로 옮기자 해서 판판과주 주 교도소로 이제 이감을 시켰어요. 박학렬이는 워낙 그 현재 살인 3명을 죽였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섭지, 그러면 사형감이죠. 예, 거기서 이제 현지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현지 재판을 받던 도중에 그 교도관하고 이제 이렇게 내통한 좀, 거예요? 예, 좀 친해져서 약간 좀 자유롭게 거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친해지면 자유롭게 조사를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식당에 가서 이제 화장실로 가서 도망갔는데 박학렬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필리핀 여자친구가. 아, 현지. 예, 그래서 아마 사전에 조인돼 있었구나. 조인돼서 바로 차 타고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저희한테 또 경찰서에서 공조 요청이 왔는데 보니까 마약을 박학렬이 공급을 하고 있는 있다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각한 예, 거예요. 그게 심각한 겁니다. 박학렬하고 그 태국 캄보디아 이제 최종욱이라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 네. 그리고 또 베트남의 김영렬이라고. 근데 이 3명이 단톡방 같이 이제 이런 아, 그 새끼들 그렇게 어울렸어요? 예, 3명이 어울렸다고. 와, 이거 아주 신기하다. 웃긴 놈들이네. 예, 아, 예. 대한민국 마약왕들이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동남아에서 지금은 이제 다들 검거되고 뭐 2명은 송환됐지만 아마 또 누군가는 그 자리를 메꾸고는 있네. 있을 겁니다. 그 마약 관련해서 이제 한국인들이 활동 되게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범죄 조직이. 예.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마약 그 필리핀 내에서 조직들 유통 조직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영업을 해요? 한국으로 마약을 많이 보낸다고 그러던데요. 추적이 안 되는 그 SNS가 있지 않습니까? 네, SNS 네, 그걸 예, 예. 통해서 네. 그걸 통해서 마약 구매를 요청을 하면 네. 한국에서 이제 전달책이 있습니다. 전달책인데 던지기 방식으로 어디다 이제 숨겨놓고 돈을 빼가고 좌표만 예, 찍어주면. 좌표. 돈을 받을 때도 이제 뭐 비트코인을 받는 방식도 있고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그런 송금 방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불법적인 건 아닌데 송금 방식이 그 현지 사람들만 송금 받을 수 통하는 있는 거. 현지인을 고용을 해서 네. 내가 그 명의로 돈을 받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심부름 시켜서 돈을 갖고 오게 하고 수수료를 주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김미영 팀장 박학렬 이야기 여기 녹아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네. 하나 더. 예, 은혜를 교회 거. 예, 은혜를 교회. 이 얘기는 꼭 해야죠. 막 그 얘기 들어보면 막 애들 시켜서 엄마도 때려주고 막 그랬다면서요. 회개하라고. 예, 자기 이제 엄마하고 딸하고 서로 이제 막 뺨 때리게 하고. 그러니까 예, 그런 거죠. 엄마하고 막 뺨 때리게 하고 예. 인간 이하에 진짜 처음에 제가 이제 은혜를 교회를 그걸 어떻게 인지하게 됐냐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예전에는 50억이었습니다. 경제 피해가. 맞아, 50억. 근데 그걸 5억으로 내리면서 그때 한 11억 정도 범죄된 사람이 있었어요. 나우르란 나라로 도망간 아 나우로. 예,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송환해 오려면 또 피지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유해서. 예. 직항기가 없기 때문에 피지 갔다가 제가 이제 교민들을 좀 만났어요. 피지에서 우리 피지에서 교민들? 교민들 시간도 좀 남았고 그래서 교민들 얘기해서 뭐 치안 관련된 얘기도 듣고 도움되는 게 많이 첩보 말하자면 첩보 수집을 해서 아 이런 은혜로 교회라는 게 있구나. 그걸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나오는 것만. 아니 그러면 피지 현지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예. 또 살펴보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한국에서 뭐 인터넷으로만 찾아봐도 어느 정도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은혜로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래서 그거를 첩보로 딱 홈페이지를 써서 이제 그때 당시에 경기 남부 국제문제수사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달한 거죠? 하달 내사 지시를 하니까 그 거기서 수사 되게 잘해줬어요. 당시에 과장님이 있고 현장에 피지가 있을 때 첩보가 어떤 첩보들이 주로 첩보는 주로 그 내용이 뭐였어요? 내용이 예. 교주가 네. 사람들 모집을 해서 음. 돈을 일정 수준을 받아서 피지를 이주를 하고 네. 이제 감금을 하고 이제 일을 농장에 감금하고? 사실 뭐 감금이라는 게 완전히 감금시킨 것뿐만 아니라 어디 못 도망가게 심리적으로나 네, 네. 그리고 여권도 뺏고 뭐 그리고 또 폭행하고 이주비 편취, 폭행, 감금, 강제노동. 강제노동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 있던 현지인들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한국인 현지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죠? 거기서 막 도망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막 그러니까 소문으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농작물을 경작을 해서 팔죠 밖으로. 그걸 가서 이제 음식을 조리하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한국 교민들하고 교류는 있을 수밖에 없네요. 교류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 새나갈 수가 없네. 그건. 그러니까 음식도 팔고 그리고 또 뭐 가게 옷가게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거 그러면 우리 전 과장님이 저 나우룬가 들렸다가 피지 들려서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이거 수사 개시도 안 될 뻔했네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가 피지 한 열흘 정도 그 권고할 때 갔었습니다. 갔었고 또 저희 인터폴 그리고 인터폴계 경기 남부 국제범죄수사 수사관들 그리고 거기 또 아이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많아서 여청과 그 수사 그리고 또 아동보호기관 아보전이라고 그가 한 15명 정도 대규모로 갔습니다. 좀 되게 힘들었던 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요? 그 저희가 요청해서 갔는데 저희는 이제 말하자면 을이지 않습니까? 을이죠. 피지 정부가 일본이. 그러니까 회의를 하려고 해도 9시에 회의하면 막 10시 넘어서 오는 게 1시간 동안 계속 기다리고 1시간, 2시간. 자기네도 회의가 늦게 끝났다고. 걔들이 또 협조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할 수가 없잖아. 없죠. 한국 경찰이 현지의 그 검거 작전에 들어가는 거에가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겠죠. 법적인 논쟁이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 명예 경찰이 임명이 됐습니다. 거기서 피지에서 방법을 한국 경찰을 명예 경찰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있구나. 저희가 이제 스페셜 컨스타블이라고 말하자면 명예 뭐 순경 명예 경찰로 임명이 받아서 공식적인 거기 검거 작전에 참가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어떤 어떤 방법을 찾은 거네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 그 사법권을 가진 경찰관으로 던져준 거네. 그리고 그 신분을 이용해서 이제 그들을 검거한 거죠. 그 여자잖아요. 교주. 검거할 때 그 여자 어땠어요? 태도가? 교주는 그 전에 잡았습니다. 그 전에. 그 전에 그 베트남 그 교주가 피지에서 이제 한계를 느끼고 베트남으로 맞아, 그 얘기 교세를 나왔어. 확장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베트남 갔다가 한국으로 잠시 귀국할 때 잡았어요. 국왕이 잡았고 그 아들 김모 씨가 사실 거기 실세입니다. 그 아들하고 그 측근들을 잡으려고 그때 갔던 겁니다.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건 말고 필리핀에서 단체 송환을 할 때 그래. 그때 우리 전세기 띄워서 싹 긁어왔잖아. 경찰청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범죄자 47명을 붙잡아 오늘 오후 5시쯤 전세기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호송했습니다. 전세기를 활용해 범죄자를 단체 송환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무진들이 이제 농담 삼아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게 우리 경찰 역사상 없었어. 그런 공수작전이 전세기 띄워갖고 그 쓰레기들 수입하는 게 없었거든요. 이거 내가 왜 시작했을까라는 거를 한 수백 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힘들었구나.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면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 공직 사회는 항상 안 해본 거는 전례가 없는 거는 사실은 바보짓이거든 우리 사이에서는. 남이 안 한 거 구태해가지고 고생할 이유는 없어. 월급이 똑같기 때문에. 월급이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후배님 대단하신 거야. 항공료가 선결제입니다.
한국료가. 선결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어마어마하지 우리나라 이게. 통째로 그게 네. 만약에 이제 네. 성사가 안 되면 어. 그 돈을 누군가는 물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사가 안 예.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했습니다. 그때 몇 명 날랐죠? 그때 47명. 맞아요. 예. 건 50명 가까이. 예. 형사들이 2인 1개조로 하나씩 따고 예. 끌어안고 나왔잖아요. 그 이거. 형사들도 그때 교육을 하는데 전국 각지에 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형사, 어떤 수사관도 있고 되게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때 전세기 띄워갖고 그 범죄자들 송환을 추진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필리핀에서 사고를 치거나 뭐 도주에 이런 사람들 다 끌고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필리핀의 이민청 수용소에 한국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민청 수용소. 저희 이제 코리안 데스크가 음. 열심히 일해서 네. 많이 잡아들였는데 음. 또 결정적으로 그때 보이스피싱 단속을 잘 해서 그때 한 20명 정도를 한꺼번에 맞아. 예, 단속을 했어요. 근데 송환이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송환이. 원래대로라면 한 달에 몇 명씩 해주면 순차적으로 오면은 차곡차곡 예, 오는데. 그러면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데 송환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뭔가 비리가 있었던 거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 바뀌었어요 또. 그 선례를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사고 치고 필리핀이나 외국에 나가 있다 예. 보면은 한국에서는 전세기 동원해서 데리고 가버리더라. 아예. 예. 이제 저 한국에서 사고 치고 외국 나가봐야 야 전세기 띄워가지고 우리 끌고 가더라. 이런 인식들이 주어지거든요. 범죄자들한테. 예. 그 부분은 저는 그거 보면서 저도 뭐 한 30년 넘게 했으니까 예. 제 평생 경찰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작전이었어요. 그게. 저 굉장히 무리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예, 봤어요. 맞습니다. 저는 무리였어요. 저건 무리인데 저런 식으로 하다가 만약에 무슨 항공사고가 나든지 탈주사고 같은 게 나면 저게 과연 잘하는 걸까? 무대기로 다 예. 문제되잖아. 예. 그랬는데 하여튼 뭐 지금 보니까 그거 우리 또 추진한 게 우리 전 과장님이 잘하셨어요. 그럼 그때 과장님 그때 그 범죄자들은 한국에 송환이 안 될 줄 알고 롤롤랄라 하고 있었을 텐데 예. 하도 갑자기 세워라 대워라지. 예. 하도 형사가 거의 100여 명가까지 한국에 예. 오고 전세기까지 뜨니까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폭동이나 이슈 그런 거 만들까 걱정을 했지만 한두 명은 막 소리치고 있었는데 한두 명은 어차피 그 호송관들이 자기 사건 수사하는 담당 형사들 형사들이니까 담당 시사건 형사분들이 담당 가신 형사들이 거예요?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형사들은 잘 보여야지. 그럼 아유 뭐 양쪽에서 다정한 여인처럼 팔짱 끼고 데리고 왔는데 뭘. 혹시 저기 범죄도시 보셨어요? 예, 본적이 봤습니다. 후원 그때 나왔죠. 보면서 후원 본인 나왔습니다. 얘긴데 좀 어떠셨어요 소감이? 마동석이보다는 훨씬 잘생겼고 비교가 안 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마비노도 아쉬운 불편하고 범죄도시는 실제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다른데 어떻게 달라요? 그냥 대표적인 게 다른 게. 일단 피해자들을 마구 아니고 때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 현실에서는- 때리는 건 없죠. 예, 현실에서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근데 이제 범죄 도시가 이렇게 흥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런 마음, 맞아요. 누군가를 하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을 그 마동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 보여준 거죠. 대리만족.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네. 많은 국민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 그 공직 생활 하실 거잖아요. 뭐 예. 하시는 과정에서 그 외사가 좀 발전하기 위해서 뭐 그러니까 주직에 좀 뭐 요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좀 도와줘서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뭐 생각하신 게 있으시다면 일단 기능을 좀 더 네. 앞으로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들이 외국으로 도망을 많이 그럴 할 것 거예요. 같습니다. 앞으로 예, 계속 예. 늘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 보급이 됐고 출입국 절차가 굉장히 간소해졌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냥 오늘 가고 싶으면 비행기에서 가죠.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예전하고 틀리니까요. 의사 기능을 좀 넓혀야 이제 확대해야 된다. 예. 그건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과장님 저기 사건 의뢰가 그래도 이쪽에서는 좀 오래되고 정통 있는 유튜버잖아요. 예, 채널이잖아요. 근데 예. 처음에 좀 나와달라고 교수님한테 제안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영광이었죠. 우리 선배님한테 진짜, 예. 또 이렇게 지금 69만이던데요. 69만이 예. 유튜브에 출연한다는 것도 예.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 저희가 불러줘서 뭐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뭐. 과장님께 형사란 어떤 그 존재인 것 같으세요? 경찰관이라면 일단 소명 의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잡아서 진짜 사회 정의를 뭐 크게 바뀌진 않더라도 이게 나쁜 놈은
꼭 내가 잡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의지가 있고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 형사가 돼야 된다. 형사들이 끊임없이 세상이 갑자기 우리 후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네. 끊임없이 잡는 이유는요. 네.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기 위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하면서 형사하거든요. 안전하는 거. 네. 후배님이 가진 노하우, 그럼요. 예. 터득한 거, 체득한 예. 것들을 예. 정말 좀 더 영양가 있게 예.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사용될 수 있으면 진짜 좋겠어요. 혹시 이제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이 책을 보실 때 예. 구해서 보셔야 될 때 이 책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을 뭐 수 있죠. 책을 판매로 쓰신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 경찰관이나 경찰관이 되고 싶은 분들은 네. 이런 사건에 대한 맞아. 게 있었다는 걸 보고 네. 이렇게 풀어나갔다는 걸 보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일반 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렇죠, 맞아요. 예. 이런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하지 말아야겠다는 예방 차원에서는 차원에서.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범죄는 알으면 좋아요, 사실은. 예. 그러면 2편 나옵니까? 이 편은 또 하려면은 저희가 이제 뭐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겸직허가. 이 편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쁜 시간인데 아우, 사실은. 바쁘신데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아우, 진짜 질문 많이 나와줘서 했어요. 고맙고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들이 이제 중간에 뭐 중간중간 이제 좀 잘못도 하고 그래서 뭐 나쁜 일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경찰관들은 다 자기 소명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좀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언이십니다. 예.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예. 시간 만들면 예, 나와서 또 그때는 한 권 더 만들어서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